이걸 안 하는 거는 정말 리스크한 거.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걸 안 하는 거는 유명한 맛집 가서 번호표를 안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, 그냥. 최근에 뉴스 기사만 보면 빌라왕, 전세 사기 관련돼서 기사가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전세 사기, 피해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약 전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, 이건 인터넷에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하고 700원만 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다 이제 계약 당일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하루 전에는 출력을 해서 갑구는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,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, 그리고 일구는 소유권 이외, 그러니까 이제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게 이제 일구에 나옵니다.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,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반드시 소유자한테 이체를 하셔야 돼요. 전세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뭐 중개사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대리인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갑구의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. 전세금을. 말소된 내역들도 한번 봐보세요. 이 내역을 보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됐다가 이렇게 말소되어 있는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, 이 사람이 보증금을 한번 안 돌려준 적이, 늦게 돌려준 적이 있구나, 뭐 이런 게 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. 지금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자체가 이런 기록부에, 그러니까 다 남아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나와 있어요. 뭐 압류가 됐다가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. 세금을 안 난 내역들이 있다든지, 뭐 지금 당장은 설정이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챙겨와야 되고,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도장이랑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대리인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고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유자와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. 전화. 내가 지금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,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게 맞는지. 이거를 왜 확인하냐면, 또 사기 유형 중에 또 하나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랑은 월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. 이 사람은 전세금을 먹고 주인한테는 임대료만 내고, 그 집주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. 그냥 대리권을 줬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 집주인이랑 통화를 반드시 좀 해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다가구 주택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어요.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 소유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사는 거예요.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이 뭐 확정일자랑 대항력이랑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우선해서 좀 받거든요. 그 사람이 번호표를 더 빨리 가지고 있어요. 그런 거는 이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완납증명서, 그러니까 세금이 만약에 체납돼 있으면은 그게 제일 우선해서 받아요. 법안 얘기 중인 거 중에 하나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은 뒤에 이제 세금이 체납됐다라고 하면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법안이 좀 얘기 중이긴 합니다.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뭐 금액이 안 될 수도 있고, 뭐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여러분들이 미리 가입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입이 되지 않으면 뭐 계약은 무효로 한다, 뭐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신탁이 돼 있다, 뭐 어디 자산 신탁에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신탁 원부를 떼서 봐야 돼요.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보통 어디 자산 신탁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떼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신탁 원부는 뭐 대출 금액이라든지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매매 시세, 전세 시세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뭐 워낙 요즘에 뭐 실거래가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전세 금액이 매매가의 70%, 70-70%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험 부담이 되게 큰 거예요. 전세 계약할 때 되게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걸 알려면 전세 시세랑 매매 시세를 확인하셔야 돼요. 보통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사회초년생, 그 다음에 신혼부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 시세를 확인 못해서요.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전세 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화곡동이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는 가보시면
신축 빌라가 너무 많아요. 화곡동 자체가 그 공항 옆에 있어가지고 건물을 일단은 뭐 높게 못 짓고 재개발 뭐 재건축이 좀 쉽지 않은 동네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업자들이 좀 많이 와요, 이쪽으로. 거기 워낙 땅이 또 싸거든요. 그래서 거기 신축 빌라 가보면 거의 막 풀옵션이에요.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. 서울이랑 되게 근교인데. 그래서 많은 이런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신혼부부들이 거기 좀 많이 들어가는데, 그 매매 시세보다 아니면 거의 더 근접하게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특히 신축 빌라가 되게 심합니다. 신축 빌라 자체가 이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피를 많이 줘요. 수수료 이상의 비용,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좀 그쪽으로 많이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. 네,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또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민원24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. 요거를 보면은 뭐 불법 증축한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근생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, 그러니까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받고 거기는 이제 원룸으로 방을 쪼개놓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, 계약 전에. 그리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, 확정일자,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돼요. 근데 바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잔금일날 대출을 받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잔금일날 받은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더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. 저는 다음날 생기니까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잔금일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뭐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, 이런 경우에는 뭐 임대인이 뭐 책임진다라는 그런 문구를 좀 넣으셔야 돼요. 이게 다음날 발생되니까. 그래서 전입신고, 확정일자, 그 다음에 건물 인도를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. 이걸 안 하는 거는 정말 리스크한 거.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걸 안 하는 거는 유명한 맛집 가서 번호표를 안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전입신고, 확정일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,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줄 때가 있어요. 근데 보증금을 안 빼줬는데 이사할 집을 구해놓은 거예요, 미리.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. 집 주소라든지 짐을 다 빼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할 집이 있다 하더라도 전입이라든지 짐을 다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. 근데 또 언제까지 안 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또 해야 될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따로 집주인의 뭐 동의는 필요 없거든요. 그래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여서, 여러분도 알고 계셨다가 그냥 무턱대고 이사할 집에 전입이나 뭐 그렇게 짐 다 옮기시지 말고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걸 조금 이용하셔서 내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내 안전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